자, 백두산 등정 필수 종목 탑5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홍프로 전문가는 하나 마이크론 가지고 오셨고요. 신일섭 소장은 현대 미포조선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분석 들어보시죠. 네, 탑5 5위 종목으로 우선 홍프로 전문가님은 하나 마이크론 가지고 오셨습니다. 홍프로 전문가님은 반도체주 좋아한다라는 거 투자자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역시나 5위도 하나 마이크론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 저평가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 업체인데 원래 이 종목이 그동안에 안 움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 증권사에서 컨센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지금 원래 하나 머티리얼즈 대주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가 베트남 진출할 당시에 하나 마이크론이 그 삼성의 초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파운드리 쪽으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기사 보시면 거의 절반이 요즘 그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키징 업종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2019년 매출이 4,982억에 영업이익이 453억인데 금일 날짜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2,700억입니다. 그러면 그냥 봐도 저평가입니다. 근데 삼성의 초대로 베트남을 갔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 워낙 밑에서 얘기했던 종목이긴 한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주봉하고 월봉을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봉을 보시면 이제 태동에서 올라가는 N자형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까 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2일 전에 원고를 써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8,000원대로 종목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좀 높아졌고요. 중간 가격을 관심 가격을 8,500원 전후로 보시고 사실 이 종목은 저는 계산한 걸로는 월봉으로 12,000원을 봅니다. 일단 12,000원대를 보니까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종목을 자세히 보시면 15년 동안에 한 번도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상승한 적이 없고 또 하나 최근 거래량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거래량 자체가 역대사상 최대치가 들어왔다는 건 누가 큰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년 추세 목표가는 12,000원인데 만약에 삼성에서 테스트 쪽으로 계속 하면서 파운드리 증가한다면 저는 이 종목은 고가를 노리는 전략이니까 생각을 하시고 단 6,700원이 이탈을 됐을 때는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거기까지 내려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분명히 누를 겁니다. 한동안.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고 대응하시라는 선택으로 첫 번째 종목이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고 가격 전략을 목표가를 12,000원, 추세 중기 목표가를 14,000원까지 잡아드렸고 손절가는 6,700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신 소장님의 5위 종목 현대 미포조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홍프로 전문가님이 새빨간 스캔들 관심 주로도 소개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 전문가? 제가 저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현대 미포조선의 그 두 가지 주력 선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MR 탱커입니다. MR 탱커가 MR 미들 레인지예요. 근데 조선에서 말하는 미들이라는 사이즈는 어떤 사이즈냐면 적재 톤수로 5만 DWT예요. 조선 공부하시다 보면 DWT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배를 말할 때 톤수로 말하는 건 그냥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리는 양, 중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한 게 DWT예요. 실제 실을 수 있는 중량이에요. 그래서 5만 DWT 안팎의 액체 화물 운반선을 MR 탱커라고 불러요. 이게 주력이고요. 두 번째 주력 배는 3000 TEU급 이하 피더 컨테이너 선박이에요. 3000 TEU, TEU도 자주 나오는데 TEU의 T가 20예요. 그러니까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의미해요. 우리나라로는 한 6m 정도 돼요. 6m짜리 컨테이너가 3,000개 실리는 게 3000 TEU예요. 그래서 피더 컨테이너 선박은 피더 서비스라고 해서 정기 운항 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서울에서 홍콩에서 부산항으로 왔어요. 그럼 부산항에서 이제 각 지역의 조그만 그 항구들을 운하들을 갈 수 있는 거. 그게 피더 컨테이너 선박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대 미포조선은 주로 2000에서 2999 TEU급 컨테이너선 이게 주력 선박입니다. 이 두 개가 주력 선박이에요. 근데 1975년 4월 달에 창립을 했는데 25,000에서 55,000톤급 PC선 630척을 수주해서 전 세계 압도적 1위예요.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PC가 나오냐? MR 탱커가 5만 DWT 안팎의 액체 화물 운반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원래 원유 운반하는 데 주로 쓰는데 현대 미포조선은 이거를 액체 화물 중에 화학 제품 운반선으로 주로 써요. 그래서 PC,
프로덕트 캐리어라고 해서 화학 제품 운반선을 주로 MR 탱커로 씁니다. 그러니까 MR 탱커는 규모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PC선은 어떤 걸 운반하느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현대미포조선은 화학 제품 운반선을 주로 수주를 하는데 거기에 MR 탱커, 미들레인지급 탱커를 주로 수주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PC선의 폐선이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2003년까지 PC선이 진행되고 PC선의 수명이 보통 20년에서 25년이에요. 그러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폐선이 진행됐으니 2003년에 새롭게 그 배들이 만들어졌겠죠. 폐선이 되고. 그럼 2003, 4년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17년, 20년이 됐어요. 또 선박 교체 시기가 도래를 한 거죠. 거기다가 아까 두 번째 주력 선박인 피더 컨테이너선. 이것도 2023년이면 노후선 비중이 66%에 도달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MR 탱커를 PC 하니까 지금부터는 PC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PC선하고 피더 컨테이너선이 이 두 개가 다 노후 선박으로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바꾸고 싶어 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13일 자료 낸 거에 보면은 철광석 가격이 톤당 160.13달러가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3년 2월 20일 이후에 최고치고요. 연초 대비 70% 급등한 가격이에요. 자, 배는 보통 철광회사에서 후판이라고 두꺼운 판을 제공해서 그 두꺼운 판으로 만들어요. 바다를 떠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물로 팔려면 철광석 가격이 높을 때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지금 철광석 가격이 최고치이기 때문에 노후 선박으로 떠다니는 것들, 이거를 팔고 싶을 거예요.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PC선, 중고 선박을 처분할 수 있는 욕구를 증대시키는 트리거가 될 거고 신규 선박 발주를 앞당기는 트리거가 될 거예요. 이 그 철광석 가격 올라가는 게. 그리고 두 번째 또 있어요. IMO라고 국제 해사 기구가 있는데 시간이 없죠. 없어요. 온실가구 감축 목표 좀 줄여서 될 것 같아요. 온실가구 감축 목표를 해서 선박 연료를 황합량 비중을 3.5%에서 0.5%로 낮추는 거를 강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LNG선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그 선박에는 벙커 CU를 쓰는데 벙커 CU를 쓰면 환경 오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니까 스크러버란 걸 설치했어요. 그게 탈황 설비인데 문제는 이게 개방형 스크러버예요. 뭐냐면 씻은 다음에 바다에 버려버려요. 그럼 환경오염이 더 생기겠죠. 그럼 그 각국의 항구에서는 예를 들어 미국의 휴스턴 항구에서는 자기네 바다에 그 물을 버리면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개방형 스크러버를 설치한 배들은 입항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저유황유를 쓰는 거예요. 고유황유인 벙커 CU를 안 쓰는 건데 저유황유를 쓰면은 문제가 뭐냐면 엔진이 망가져요. 그럼 저유황을 쓰면 엔진이 망가지죠? 스크러버 쓰면 입항이 금지되죠? 그럼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있는 선박, 벙커 CU 쓰는 선박을 버리고 LNG선으로 바꿔야 돼. LNG 추진선으로 바꿔야 돼요. LNG 추진선 아니면 암모니아, 수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모니아, 수소는 아직 연구를 더 해야 되고 LNG선을 일단 바꿔야 돼요. 그래서 LNG 추진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논리 하에서 현대미포조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미포조선이 아까 주력 선박으로 하고 있는 PC선이 LNG 이중연료 엔진을 적용했거든요. 이중연료는 벙커 CU랑 LNG를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더 컨테이너선. 예. 그거는 왜 또 환경오염이 중요하냐면 아까 큰 항구로 가는 게 아니라 내륙 운하를 들어가요. 조그만. 피더 컨테이너선은 조금 조그매요. 그러면 이제 더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붙어있는 항구로 가기 때문에 오염에 더 밀접히 연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PC선이든 피더 컨테이너선이든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선들은 다 LNG 추진선으로 바꾸고 있고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LNG 추진선을 많이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LNG 운반선은 LNG를 운반하는 거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LNG 추진선은 LNG를 운반하든 화학 제품을 운반하든 LNG를 연료로 쓰는 게 LNG 추진선이에요. 그리고 LNG 벙커링선은 LNG를 중간에 바다 위에 떠가지고 급유를 해주는 선이에요. 이것들은 어쨌든 3,000척 정도가 대규모 발주를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10년 동안. 10년 동안 3,000척 대규모 발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중소규모예요. 아까 중고 선박들이 다 중소규모선이에요. 5만 DWT 이하. 현대미포조선의 주력인 중소선박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었죠? 네, 지금 원달러 길었어요.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워낙 강세죠. 보통 수출주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강세면 나쁘죠. 왜냐면 수출해야 되는데 달러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조선업은 틀려요. 왜 틀리냐? 조선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압도적인 1위예요.
지금 중국도 설계 기술이 딸리고 일본도 설계 기술이 딸려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 선박 건조 원가를 원화로 고정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원화 강세면 선박 건조 원가가 원화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에 더 유리한 고지예요. 그러니까 발주하는 발주하는 발주회사 입장에서는 원화가 계속 내일 또 원화가 강세되고 내일 모레 원화가 또 강세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계약을 하고 싶겠죠. 오늘 가격으로 계약을 안 하면 내일 모레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현대미포조선이 굉장히 유리한 걸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매수가를 제가 49,000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 47,000원, 목표가는 무려 8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디님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단독 특집으로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 소장님은 드릴 말씀이 워낙 많아서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현대미포조선 8만 원 목표가, 손절가는 47,000원 잡아드렸습니다.